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께 북한이 급한 것이 아니고 즉 북한이 굶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겨서 더 급하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사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이제는 더 버티기가 한계에 완 것도 오죽했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마스크까지 구매해달라고 사정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어제 제 방송이 나간 이후에 또 오늘 뉴스에는 자영업자들의 한탄의 목소리, 그리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그리고 자살하는 신뢰들이 엄청 많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우리 상황과 그렇게 달라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북한에서 소식이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식에 관한 내용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의 국경 마을들에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민반 회의를 통해서 중국과 해외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아도 좋다는 이런 인민반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물론 중국 국경 마을에는 중국의 친척을 둔 즉 연길이나 훈춘, 흑룡강성 이런 곳에는 조선족 친척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일대에는 화교들뿐만 아니라 친척을 둔 북한 주민들, 즉 조선족을 친척으로 둔 북한 주민들이 그쪽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개인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봉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렇게 활발하고 물건이 넘쳐나던 북중 국경 연선 마을들이 지금 폐허가 되고 있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해룡이나 경성군과 같은 이런 불방지대는 조금 낫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함경북도 무산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철광석 광산 무산광산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에 모두 헐값에 팔아먹었지만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철광석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그 지역에는 이 철광석 때문에 돌가루가 바람에 날아다니고 농토가 못 쓰게 되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산군과 같은 이런 국경연선 마을은 지금 고반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래서인지 인민들의 원성, 즉 북한 주민들의 원성이 가장 많은 것도 바로 양강도, 함경북도, 자강도와 같은 산골 지역과 국경연선 마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국가보위부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즉 중국이나 해외 친척들이 있는 분들은 바로 도움을 받아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돈을 보내주면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도 코로나로 어렵고 우리 한국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돈을 보내주는 분들은 북한의 가족을 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입니다. 그렇게 통제를 강화하고 전화를 해도 당분간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던 탈북민 가족들도 최근에는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도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한 분이 자기 자녀가 한국에 와 있는데 그분과 통화를 했고 돈도 좀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막을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은이 전면적으로 국경 봉쇄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국경연선에 살고 있는 주민들, 특히 중국의 친척을 둔 사람들이나 한국에 탈북한 그 가족들이 돈을 좀 받아도 이제는 좀 괜찮다고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가보위부나 사회안전부에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국가보위부나 사회안전부 성원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사례도 실질적으로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보내줘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북한의 가족을 둔 탈북민들이 전화를 해도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국경연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당 제8차 대회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이 바로 국경연선과 산간마을 주민들입니다. 국경연선은 철저한 2중, 3중, 4중의 봉쇄 때문에 마을과 마을 단위도 차단봉을 설치하고 검문소를 설치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국경연선 마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원성이 하늘을 찌르듯했던 것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또한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다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원성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 10월 10일에 있었던 당창건 75돌 열병식장에서 김정은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좋은 인민, 정말 인민을 위해서
일편단심 충성하겠다는 말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포정치, 총살정치로 북한 전체 주민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 김정은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김정은이 북한을 완전히 개방 개혁하거나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북한은 인민경제를 살리는 대신 이번 8차 당대에서도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외쳐댔고 오직 군수산업만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인민경제 부분은 한국을 집어삼키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주민의 원성에 항복한 김정은.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